기가은비 기술 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제조 기술과 창조. 오늘은 생산 기술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4쪽입니다. 먼저 다음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적어 봅시다. 자원으로 나무와 돌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하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종이, 휴지, 의자, 가구 같은 것들이 있겠죠. 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절구, 맷돌, 그 외에 조각상과 같은 것도 있죠. 나무와 돌을 합쳐서 만든 건 무엇이 있을까요? 돌도끼, 농기구와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생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물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요? 이번엔 본문을 통해서 생산 기술이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생산이 무슨 뜻인가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 그러니까 재료를 가공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산출물,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가공은 무슨 뜻인가요?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그림처럼 햄, 소세지, 라면과 같은 것들이 떠오르죠?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맞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원래의 재료를 가지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보통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생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생산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유용한 산출물, 그러니까 결과물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만들어냅니다. 산출물은 정리해보면 일정한 곳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출이 나온다는 뜻이죠. 즉 생산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생산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보니 무엇이 적게 드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본문의 내용처럼 최소한의 비용,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고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산 기술이 뛰어난 생산 기술일 것이고요. 우리는 이전에 기술의 영역을 5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영역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우선 기술은 제조기술, 건설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그리고 수송기술 등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 중에서 생산,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기술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선 제조기술이 생산기술일 것이고 건설기술도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니까 생산기술이겠죠? 마지막으로 생명기술 역시 식품과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생산기술에 해당됩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우선 생산 기술 중에서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은 제조 기술이겠죠. 그림 보이시나요? 무엇을 만들고 있죠? 맞아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볼게요. 구조물을 생산하는 기술 역시 생산 기술이 되는데요. 바로 건설 기술이겠죠. 여기 이 노란색 크레인 보이시죠?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쌓아 올려가면서 건축물을 짓고 있네요. 마지막 그림, 식품과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술인데요. 바로 생명 기술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생산 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차례대로 제조 기술부터 뒤에 단원에서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185쪽입니다. 생산 기술의 산출물, 그러니까 결과물은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 생산됩니다. 그래서 밑부분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생산 기술의 산출물의 예로는 생활 필수품, 책상 등의 제품, 그러니까 제조 기술의 결과물과 주택, 교량, 도로 등의 건설 구조물, 유채, 기름, 쌀, 채소 등의 식량과 백신, 인슐린 등의 의약품이 있습니다. 우선 생필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생필품 무엇이 있나요? 이 사진은 영등포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했던 생필품의 사진인데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휴지, 물, 라면, 그리고 햇반과 같은 비상 식량품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하여 생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은 제조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주택, 교량, 도로 등의 건설 구조물도 생산 기술의 산출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교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맞아요. 교량은 다리 교자에 들보 량자를 써서 다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을 교량이라고 하죠. 이런 교량, 도로 등의 건설 구조물 역시 생산 기술의 산출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유채, 기름, 쌀, 채소 등의 식량과 백신, 인슐린 등의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생명 기술의 산출물 역시 생산 기술의 산출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인슐린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인슐린은 우리가 예전에 영양 단원을 배울 때 공부했는데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할 경우에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아요. 인슐린은 그렇다면 나쁜 것일까요? 만약에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계속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역시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이런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돼지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투약을 해주곤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의약품 역시 생명기술의 산출물이자 생산기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출물은 생산기술의 요소인 재료, 설계, 공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마지막 산출물에 따라 재료, 설계, 공정 단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물에 따라 생산 기술의 하위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밑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산출물을 볼게요. 책상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은 재료, 설계, 공정의 하위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밑에 단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책상의 재료를 분석해 보면요. 재료는 원목입니다. 원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 그대로인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를 그냥 잘라놨죠?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천연 자원이나 인간이 가공하여 만든 인공 자원을 통틀어서 생산 기술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설계인데요. 설계라는 것은 무엇을 세우는 게 설계일까요? 맞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설계라고 합니다. 그 단계에서 당연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짜 만들지 생산 방법과 어떤 과정을 걸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책상으로 따지면은 원목이 재료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과 모양을 가진 책상을 만들지 구상하여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가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위 요소는 공정인데요. 재료를 가지고 설계할 것을 정했다면 실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앞의 단계에서 설계했던 생산 방법과 생산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상의 경우에는 원목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설계도를 그렸다면 실제로 조립을 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슷하게 주택의 경우에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택의 재료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선 벽돌이 필요하겠죠. 빨간 벽돌집이잖아요.
그럼 설계 단계에서는 이 집의 크기, 지붕의 위치, 문의 위치 등을 따져서 그려야 되는 설계도를 작성하는 과정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를 작성했다면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공정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유채기름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유채기름은 유채꽃에서 짜낸 기름을 의미해요. 이 유채꽃은 어디에 많이 있는 걸까요? 맞아요. 제주도에 많은 꽃입니다. 이 유채꽃의 씨앗을 짜서 만든 기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올리브유, 식용유 아니고요. 바로 요 그림처럼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 파는 거 한번 슈퍼나 마트에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유채꽃이 표면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유채기름을 만드는 생산 기술의 하위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기름의 재료는 유채꽃이겠죠? 이 유채기름을 이 유채꽃에서 어떻게 짜낼지 생각하는 단계,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낼지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유채꽃에서 종자를 뽑아내고 기름을 짜는 과정을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추출하기 위해서 기름을 씨앗에서 뽑아내는 과정은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교과서 186쪽을 보도록 할게요. 생산 기술은 그럼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산 기술은 생활 곳곳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산 기술을 사용해서 옷, 안경,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기술일까요? 맞아요. 제조 기술입니다. 또 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구조물을 생산하여 안전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 도서관, 백화점 등의 구조물을 생산하여 여러 사람들이 함께 편의생활, 그러니까 편리한 생활을 즐기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도시의 경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교량, 다리, 철도, 도로 등의 구조물을 생산하여 수송수단이 자연환경의 장애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도, 도로는 수송수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공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건설 기술의 산출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을 활용하면요, 발효식품, 우수한 품질의 작물, 품종이 우수한 동물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효식품부터 생각해 볼까요? 발효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죠. 젓갈류, 치즈, 막걸리와 같은 주류, 김치류, 청국장, 된장, 고추장. 그러니까 바로 미생물이 작용해서 발효를 일으켜서 만든 식품들을 발효식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생명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작물, 그러니까 쌀도 더 좋은 품질의 쌀을 먹을 수 있게 되고요. 품종이 우수한 동물, 그러니까 소고기로 치면은 1등급 2+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고요. 풍요롭고 즐거운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질병을 진단해주는 DNA 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DNA 칩은 DNA가 들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DNA 내의 정보를 분석하여 그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DNA 칩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쉽게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신,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셨죠? 인슐린 등의 의료품을 생산하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써 우리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수명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 기술을 적용한 결과이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에는 어떤 생산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생산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제조, 건설, 그리고 생명 기술에 해당되는 예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호랑이랑 사자 옆에 주사기가 있죠. 이런 의약품은 바로 생명 기술에 해당이 되겠죠? 그 밖에 여기 사람들이 타고 있는 판다 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니까 제조 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교량, 다리가 있네요. 이것은 건설 기술일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동물원 속 동물들은 교배와
계량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생명 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식물원 옆에 여러 색깔의 튤립이 보이시나요? 이 튤립은 이렇게 여러 색깔이 나오도록 계량한 것이니까 생명 기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 그림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드,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것들은 생산된 제품이니까 제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역시 생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런 롤러코스터 제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롤러코스터가 갈 수 있도록 생산된 레일은 건설 기술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름답게 조경되어 있는 이런 나무들은 품종 개량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니까 생명 기술의 예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먹고 있는 팝콘이 보이나요? 팝콘의 경우는 좀 복잡한데 팝콘에 사용된 옥수수가 만약에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옥수수였다면 생명 기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팝콘을 튀기는 기술 자체는 제조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솜사탕을 먹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제조 기술을 사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187쪽입니다. 놀이기구가 많네요. 이런 대관람차나 바이킹, 풍차의 경우 모두 건설 기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렇게 오두막, 텐트가 있는데 텐트의 경우에는 제조 기술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오두막이나 빨간 지붕집을 만드는 것은 건설 기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튜브, 안경, 그리고 수영모, 비치 발리볼을 할 때 쓰는 이 볼, 유모차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제조 기술에 해당될 거예요.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매표소 건물 자체는 건설 기술이지만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티켓은 제조 기술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이 한우, 이 고기 역시 품종 개량으로 만들어낸 생명기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가서 자동차들이 많은데요.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버스의 경우에는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건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요 옆에 정자를 만드는 일 역시 건설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생산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예시를 찾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어떤 제조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그림에서 생산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예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활동, 생활 속 생산 기술 조사하기. 그림에서 생산 기술의 산출물을 모두 찾고 산출물 한 가지를 선정하여 발달 과정과 제작 과정, 생산 기술의 필요성을 분석해 봅시다. 여기 2층 집이 있네요. 생산 기술의 산출물로 만들어진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여기 방부터 살펴보면 책상부터 의자, 침대, 이 문까지 전부 다 생산 기술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울 역시 그렇고요. 화장대, 의자, 그리고 옷장도 생산 기술의 산출물이죠. 화장실로 갑니다. 세면대, 변기, 그리고 여기 슬리퍼까지 생산 기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1층에 보면 거실에 있는 TV, 장식장, 에어컨, 협탁, 그리고 소파, 조명도 생산 기술의 결과이죠. 여기 있는 이 화분, 품종 개량으로 태어난 우수한 품질의 식물이라면 생명 기술이 적용된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천장등, 그리고 맛있는 요리, 재료에 사용된 이 식품 역시 생명 기술이 적용된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의자, 식탁, 냉장고, 그리고 수도꼭지, 싱크대, 위에 있는 수납장까지 전부 다 생산 기술의 예시입니다. 바깥에 멋있는 가로수가 하나 있네요. 이것 역시 생명 기술이 적용된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깥에 있는 자동차, 자전거 역시 생산 기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집 전체가 건설 기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역시 생산 기술이 적용된 거네요.
여러분도 이 중에서 3가지 정도 산출물 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에는 이 산출물을 발달 과정과 제작 과정에 따라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예를 살펴보면 자전거가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는 처음에 발로미로 앞으로 가는 나무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사용하다가 페달이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가는 고무 타이어가 달린 자전거의 형태로 변화했어요. 이 자전거를 만들려면 어떤 제작 과정이 필요할까요? 재료는 우선 타이어가 필요하니까 고무, 그리고 금속, 플라스틱이 있어야겠죠? 이것을 잘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설계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구상하는 거고요. 자전거의 크기와 무게를 결정하고 그것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공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재료들을 가공해서 다듬어 놓고 부품에 따라서 조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브레이크와 페달을 결합시켜서 자전거의 일부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한번 식탁이라는 것을 해봅시다. 식탁은 좌탁에서 입식 식탁이라는 것으로 변화하였는데 우선 좌탁이 무엇일까요? 좌탁은 앉을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닥에 앉아서 먹는 협탁의 형태를 예전엔 사용했죠. 우리 조상들 생각해 보세요. 초가집이나 기와집에서 그런 식탁에서 밥을 먹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입식, 그러니까 가구를 사용해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식탁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럼 이 생산 기술이 왜 필요한지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식탁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 말고 의자에 앉아서 먹을 때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맞아요. 일단 아프지 않은데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 관절의 통증 역시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식 식탁을 놓게 되면 그 공간 자체가 부엌이나 식사실로 설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식탁을 놓음과 동시에 거기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도 올라가고요. 밥을 먹기 편리하니까요. 전문성도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탁이 있는 공간은 부엌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밖에 우리가 식탁에서 무엇을 하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식탁에서 뭐 하세요? 물론 밥도 먹죠. 하지만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죠.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식 식탁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우선 맞아요. 나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붙이기 위해서 못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식탁의 경우에는 윗판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상판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이 상판 재료가 필요하겠죠? 요즘 이 식탁에 상판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리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세라믹과 같은 재료들을 막 사용하죠. 자, 그러면 설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게요.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식탁을 여러분이 산다면, 만든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것 같아요? 우선 누가 사용할지, 또 내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모서리의 형태도 중요하겠죠. 뾰족한 모서리의 경우에는 쿡 찔렀을 때 많이 아프죠? 그래서 라운딩 기술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깎아주곤 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설계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재를 가공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목재를 다 가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립을 해야겠죠. 나무들끼리 못질을 하여 붙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별개의 재료인 상판을 결합시켜 줍니다. 대리석이나 세라믹으로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정리하는 단계인 마감의 단계에 들어가면 됩니다. 겉에 칠도 해주고요. 그리고 사포로 갈아도 주면 좋겠죠? 이런 공정 과정을 거친다면 입식 식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위에 생산 기술의 산출물을 하나 골라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